사람 사이의 거리는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조금 더 열어 가까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무서워 한 발짝 물러서서 멀어지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감정을 비효율이라 말했던 한 남자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마주한 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마음을 숨겼고 그녀는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별의 끝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회사 근처에 있는 오래된 분식집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약간 벗겨져 있어서 꽤 오래된 가게라는 게 눈에 보였고 점심시간만 되면 줄이 문 밖까지 늘어서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날은 퇴근 후라 그런지 유난히 한가했고 그래서인지 저는 그 한가한 분위기 속에서 괜히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유리창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그냥 무난했으면 좋겠다.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김밥이랑 라볶이 어때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녀가 먼저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투가 이상하게 편안했거든요. 괜히 선택을 저한테 떠넘기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인 것도 아닌 딱 적당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별 생각 없는 척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뭘 크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부담스럽게 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본 날인데도 제 어깨에 올라가 있던 힘이 조금씩 빠져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날의 저는 그냥 무난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이미 그녀를 조금 특별한 자리로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몇 번 더 만나고 나서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다시 마주 앉게 됐어요. 좁은 나무 테이블 위에 잔 두 개가 놓였고 조명은 살짝 어두웠고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딱 연애 초반 분위기 같은 그 공간에서 저는 왠지 더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잔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는 괜히 잔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어요. 돌리다가 멈추고 또 돌리다가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손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예전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와 사귀다가 데이트 비용 문제로 싸우던 장면들, 내가 더 냈다, 너는 덜 챙겼다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던 기억들 말이죠. 그 기억들이 떠오르니까 이번만큼은 애매하게 두지 말자.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앞으로 데이트 비용 완전 반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순간 저 스스로도 제 목소리가 조금 딱딱하다고 느껴졌어요.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회의에서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사람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어색함이 올라왔고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러면 나중에 불편한 싸움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미 거의 반반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되는 사람이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흔들렸어요. 아,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가? 괜히 분위기 잡는 건가? 이런 게 과한 건가? 하지만 이미 쏟아진 말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매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누가 더 냈다, 덜 냈다가 나오면 서로 피곤해지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라고 말했는데 이상했어요. 말로는 분명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아주 얇은 막 같은 게 생긴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규칙 하나가 관계의 공기를 살짝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저는 제가 상처받지 않을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감정을 나누는 문을 하나 닫아버린 행동이기도 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어느 주말에는 소문난 고깃집에 같이 갔어요. 대기번호를 뽑고 한참 서 있다가 드디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둘 다 배가 많이 고팠고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가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익은 고기 조각을 제 접시에 올려줬고
저는 잘 굽네 같은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서 상황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진짜로도 편했습니다. 고기 굽고 얘기하고 웃고 그런 것들이요. 문제는 계산대 앞에서 시작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을 때 직원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새 알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화면만 켰다가 끄고 또 켰다가 끄고 마치 급하게 확인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척했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습관 같은 거였어요. 카드를 내밀 수도 있었는데 제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몇 초 사이에 공기가 묘하게 굳었어요. 그 짧은 정적 끝에 결국 그녀가 먼저 카드를 꺼냈고 직원은 자연스럽게 그녀 카드만 받아서 결제를 끝냈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손이 그녀 쪽에만 닿는 걸 보는데 그 장면이 괜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말했어요. 다음엔 제가 낼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라고 했지만 그 웃음 끝이 아주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피곤함이 제게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를 뒤지다 영수증이 손에 잡혀서 그걸 펼쳐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구겨진 종이 위에 숫자와 그녀 이름, 그리고 제 이름이 아닌 카드명에 별거 아닌데 마음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몰랐지만요. 그때 저는 제가 상황을 피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겐 애매한 무책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랑 다르게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고 기침 소리도 뚝뚝 끊겨 들렸습니다. 나 감기가 좀 심하게 온 것 같아. 하루 종일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말을 꺼내야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전 연애 때 아픈 사람이 나에게 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부담스럽다고 느꼈고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익숙한 말을 꺼냈습니다. 약 먹었어요? 따뜻하게 하고 자요. 내일쯤이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응, 그럴게. 라고 대답했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기침 소리가 귀에 오래 남았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휴대폰 화면이 꺼질 때까지 저는 그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한 번쯤 내가 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깊이 개입하는 게 무서웠어요. 아픈 사람 옆에 앉는 순간 제가 뭔가를 더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그걸 감당하지 못할까봐 미리 거리를 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는 쪽을 선택했고 그게 그때는 덜 위험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밤은 제 선택이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었던 밤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작은 가시처럼 남아있어요. 지하철역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날이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고 플랫폼 위를 스치는 전철 바람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까지 몇 분 남았는지가 떠 있었고 우리는 어색하지도 친밀하지도 않은 그 사이 어딘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너는 감정이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잠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숨겨두고 싶었던 서랍을 누가 정확히 짚어서 열어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고 광고판 불빛이 바닥에 반사된 부분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감정 섞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고 나서도 이 표현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두고 효율을 따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문장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괜히 감정에 휩쓸리면 문제 커질 수도 있고 기대 많아지면 실망도 커지고 처음부터 선을 좀 정해두는 게 서로에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녀는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그래요. 하고 짧게 말했어요. 그 말 속엔 내가 그렇다면 그렇겠지라는 체념과 그게 다야? 라는 서운함이 얇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감정을 위험 요소로 분류하는 사람처럼 말했고 실제로도 그게 제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으로 들렸을지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안전을 얻는 대신
깊이를 조금씩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수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같이 간 날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 찍으러 간다는 곳이었고, 그녀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다고 말하던 곳이었죠. 저도 사진으로만 보던 곳에 실제로 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쇼케이스 안에는 딸기 케이크가 줄지어 있었고, 조명은 케이크를 더 예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가 제일 인기라는 딸기 케이크를 골랐고, 우리는 계산대로 갔어요. 저는 카드 계산기에 찍힌 금액을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이 금액이면 뭘 할 수 있었겠다. 한 달 고정 지출은 얼마, 다음 카드 값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계산이 자동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그 숫자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습관처럼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기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그 말이 나온 직후 공기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 손이 잠시 멈추더니 포크를 다시 쥐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거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살게.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저는 그 가벼움 뒤에 뭔가 눌려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실망했어요. 예쁜 케이크와 함께 좋은 기억을 남길 수도 있었던 순간에 저는 또 가격부터 이야기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케이크는 분명 맛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맛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진 찍는 셔터 소리만 자꾸 떠올라요. 그 밝은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 둘 사이 공기만 조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분위기를 깨고 있는지 어렴풋하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녀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생겼어요. 같은 카페였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친구는 말도 많고 웃음도 컸고 요즘 말로 텐션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녀와 얘기할 때보단 확실히 더 시끄럽고 활기찬 자리였습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친구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철 씨는 감정 표현이 좀 약하신가 봐요.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제 귀에는 꽤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웃으면서 제가 좀 무뚝뚝해요. 라고 넘겼지만 컵을 들던 손이 잠깐 멈춰 있었고 그 작은 정적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친구는 이어서 요즘은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덜 답답하더라고요. 라고 했고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짝 저를 쳐다봤어요. 짧은 눈길이었지만 그 눈길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너도 그렇게 느끼지? 라는 친구의 말과 응, 나도 가끔 그래. 라는 그녀의 마음이 서로 눈빛으로 오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 순간 저는 약간 수치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내가 그냥 살아온 방식 말을 아끼고 크게 기복 없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그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표현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정리되는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창 밖을 보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나는 말을 줄이는 게 상대를 배려하는 길이라고 믿어왔는데 어쩌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막상 그걸 당장 바꾸기에는 아직도 제 안의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결정적인 말싸움은 정말 사소한 일정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약속 시간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고 연락도 뒤늦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혼자 기다렸고요. 만나자마자 그녀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만 해줬으면 됐잖아. 나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은 사실 너무 당연했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말을 떠올렸어요. 일이 갑자기 생긴 건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그녀 표정이 조금 더 굳었어요. 그리고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는 할 수 있었잖아. 계속 이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오래된 장면들이 겹쳐 보였어요. 예전에 싸우던 연인의 얼굴, 어릴 때 소리를 주고받던 가족의 모습, 내가 문제야라는 말들, 그런 것들이요. 큰 소리가 날까봐, 감정이 커질까봐 저는 그 상황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줄이고 싶어서 이런 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칼날 같았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 얼굴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아주 조용하게 알겠어 라고만 말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어쩐지 불편했어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문제보다도 단 한 번이라도 미안이라는 말을 더 빨리 꺼낼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날 골목길에서 멈춰있던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대화하지 않았고 연락 빈도도 조금 줄었고 만나도 어딘가 어색한 정적이 자주 끼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잘 맞는 걸까?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전에 비슷한 문장 뒤에 이별이 따라왔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이 제 손가락을 멈추게 했어요. 답장을 쓰려고 입력창을 눌렀다가 몇 글자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화해보자고 말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부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깊이 들어가자니 두렵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자니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보낸 문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그 한 줄이 보내지고 화면에 전송 표시가 뜨는 동안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무엇을 해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을 미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고 눈을 감았다가 떠도 문장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떠다녔어요. 우리 잘 맞는 걸까? 그 질문은 사실 우리 둘에게 동시에 던지는 말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종로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고 유리창 밖으로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테이블 위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조금 상투적인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녀가 먼저 본론을 꺼냈어요. 나는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해. 서로 기대고 힘들 때 기대도 되고 그런 사이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시선을 커피잔으로만 내리깔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괜히 돌렸다 놨다 하면서 그대로 이 자리를 지나갈 방법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익숙한 말을 꺼냈어요. 난 부담 없는 관계가 좋아요. 각자 자기 생활 지키면서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들릴지 알면서도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말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하는 감정보다 관리 가능한 거리를 택하는 게 덜 무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구나. 그 말은 맞는 말이라 반박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달랐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여전히 감정을 조절하고 거리를 관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이 눈앞의 사람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서서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를 나와 종로 골목길을 함께 걸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건물 벽을 길게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말은 거의 없었고 발자국 소리만 바닥에 또각또각 찍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 분명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해왔던 패턴대로라면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라고 말하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그게 제가 관계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발이 한 발 앞으로 나갔고 저는 그녀가 등을 돌리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다시 제 쪽을 바라봤고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변명도 논리도 아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감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목이 잠깐 메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고 나니까 가슴 한가운데를 꽉 막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밸브를 처음으로 살짝 연 것처럼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거의 없었어요.
대신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를 붙잡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보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골목 끝으로 걸어갔고, 저는 가로등 아래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참 동안 기둥처럼 서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 두려움을 말했고, 그게 이별의 순간에야 나왔다는 사실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고, 가게 간판들, 신호등,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웠고, 그 무표정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딱히 놀라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보니 그녀와 찍은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같이 찍은 조금 어색한 셀카, 고깃집에서 둘이 숯불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케이크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 각 사진마다 그날의 공기가 같이 떠올랐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사진들을 한 번에 다 지워버렸을 거예요. 정리해버리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날은 삭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도 손가락이 끝내 내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을 뭘로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예전 것들 이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이름은 붙이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무 이름도 아닌 것으로 두 잔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조금은 담담한 이름을 선택했어요. 사진들을 새 폴더로 옮기고 나니 이상하게도 지워버렸다는 느낌보다는 어딘가에 조용히 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저한테는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흔들리고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에는 조금은 덜 도망치고 싶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감정이 무섭다고 말한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은 제게 상처만 남기고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 피해 다니던 감정이라는 세계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보게 만든 사람에 가까웠어요. 사랑이 끝나고 남은 건 텅 빈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젠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 조금은 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건넨다는 건 언제나 조금은 두렵고 그만큼 또 소중한 일입니다. 이 남자는 이별을 통해 그 사실을 뒤늦게 배웠고, 그 배움은 그의 다음 사랑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닿길 바랍니다.